이어서 대장동 의혹 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공수처가 오늘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했다 밝혔군요. 좀 대검 정보정책관이었고요. 현재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을 했던 고발장 2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던 고발장이 검찰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 검찰의 당시 대검 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이걸 작성해서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의 고발장을 작성해 준 다음에 거꾸로 고발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이긴 합니다. 다만 이 좀 의례적이긴 한 게 보통 이제 소환이 안 된다고 해서 구속영장부터 먼저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일단 체포를 먼저 하는 건데, 다만 저게 이제 소환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손준성 검사의 어떤 검찰 내에서의 위치에 비춰봤을 때 소환에 불응한다는 얘기는 증거인멸에 우리가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가 보기에는 그만큼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 후폭풍도 굉장히 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이르면 내일 밤 늦게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 문구가 좀 눈에 띄던데 핵심 관계자들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손준성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항목이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 부하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수사관이 될 수도 있고 이 검사나 수사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송 검사가 누군가 위에서 시킨 거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송 검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이 되면 그 각각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에 관여를 했다. 물론 거기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현재 이제 김웅 의원이 되겠지만 여러 명의 어떻게 보면은 관계자들에 관한 파악을 했고, 그게 영장 청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도 뭐 작성하는 데 관여를 했다거나 판결문을 제출을 하도록 도움을 줬다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의 얼개를 보면 그렇죠.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그 문서가 김웅 당시 후보자를 통해서 당의 조성은 씨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일단 작성자로 의심되는 최초 전달자로 의심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를 한 겁니다. 조성은 씨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을 내놨다고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최근에는 그 통화 녹음을 스스로 풀어보니 윤석열이란 이름이 과연 한 번만 나왔을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 공개됐습니다만 3번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죠. 그럼 이제 윤석열 이제 당시 총장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윤 전 총장, 지금 윤 후보 측은 자, 녹취가 공개되니 관계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 근데 조성은 씨 입장은 정반대예요. 이것은 이제 윤 총장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4월 3일 날 이 자료가 왔고 검찰로부터, 그리고 이제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건데, 두 사람은 공직자지만 배우자는 사인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사인에 대한 문제를 검사가 작성해서 보냈다면 과연 이것을 총장과 혹은 가족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4월 6일에 윤석열 총장이 이례적으로 휴가를 냈는데, 이때가 선거를 바로 한 9일 앞두고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잘 휴가를 내지도 않는데 왜 4월 6일에 휴가를 냈어야 할까? 근데 녹취 내용을 보면 자, 검찰색을 빼고,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나온 고발장이 아니고 야당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억지로 이것을 떠안는 듯이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럼 이때 이제 총장이 부재하는 것이 더 관계 없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담고 있는 대목이에요. 추정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추정이 과연 이제 옳은지 아닌지는 조성은 씨의 경우에는 이 징계 결정문을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맞춰보니 그런 정황이 짙더라 하는 이야기를 공익제보자로서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 수사의 핵심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얼마만큼이나 사실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진 녹취록과 이 텔레그램에 찍힌 메시지의 이제 발신자가 손준성 검사였다는 것만 객관적인 정황이고, 나머지는 사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명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작성도 안 했고 전달도 안 했다라고까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다른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가 뭐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검찰의 판결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접속을 해서 이런 기록들을 빼갔다는 게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건가?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든가 자택이라든가 그 컴퓨터들에도 고발장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 배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확실하게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수사 상황 좀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대장동 수사 상황 좀 지켜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남욱 변호사 이런 핵심 인물들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화한 팩에서 녹취로 조사 과정에서 들으셨는지.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고요. 혹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700억 원 전달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짜신 건가요? 아니 다 그거는 허구입니다. 어저께 조사 좀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실까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관여하셨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이제 소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뇌물로는 기소를 했는데 뇌물도 애초에 8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5억 중에 4억은 수표다, 현금이다, 오락가락하다가 3억 5,200만 원으로 이제 뇌물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배임 형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 봐주기, 부실 수사 아니냐 지금 야당의 성토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배임은 지금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700억이라고 하는 약정이 사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이제 검찰 발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700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전해주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이 유 전 본부장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유원홀딩스의 주식, 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걸 고가로 매입해준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나눠준다. 세 번째로는 김만배 씨 개인의 배당금을 증여해준다. 네 번째는 남욱 씨가 변호사다 보니까 자, 김만배 씨에게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이제 소송에서 얻어진 돈을 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다. 근데 이게 팩트라면은 사실은 상당히 700억 25%를 약속한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김만배 씨가 오늘 조사받고 나오면서 다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위 공방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 수사 방향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소환 네. 조사를 받고 있어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 정도에 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미국에서 오자마자 체포됐지만 43시간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또 석방을 해줬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에게 농담을 건넬 수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모습 좀 전에 봐서는 그렇게까지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긴장돼 긴장된 보이더라고요.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제 검찰로서도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일 것이긴 한데 다만 검찰이 이제 집중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700억 원을 전달 방법까지 논의했다는 것도 사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초기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장 궁금해지는 것은 이 논의가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유동규 지금 전부 본부장 기소된 내용을 보면 초과이익과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있던 그 현재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애초에 예상했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것만 놓더라도 사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 과정에서의 편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700억 원이라는 돈을 뇌물로 줘야 될 정도의 편의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쉽게 상상이 안 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국정농단 관련해서 받았다는 뇌물이 8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성남의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 이거 아마 밝혀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싶고요. 신빙성 얼마만큼이나 주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김만배 대주주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냥 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그 주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서 대장동 실무 기획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이 인물이 당시에 공모지침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를 한 게 아니냐. 그 공모지침 내에는
이 현재 마지막으로 결정된 구간은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본인은 오늘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는 전혀 보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은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겠죠? 김원수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법사위 그 국정감사 국감에서.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700만 원, 7천만 원, 7억도 아니고 700억이라서 좀 비현실적인데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제로 이 그렇죠. 말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걸 네. 좀 빨리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죠. 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